2025년 3월 3일 오늘 이제 10대 학생들까지 나서서 나라를 지키고자 시국선언을 했다.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섰었고 전국의 대학생, 해외 유학생에 이어 10대 중고교생까지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부정한 현재 상황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염원에도 대통령의 탄핵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 결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앞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이미 국회의 입법과 검찰, 경찰, 법원의 사법, 대부분의 공공기관 행정과 선관위, 그와 더불어 군과 국정원은 물론이고 교육과 언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장악됐었으며 노조와 각종 단체를 통해 전국의 수많은 관민의 노동자들이 다 그들에게 선동 세뇌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절대적 신앙에 가까운 광신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핵심 고위직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실무직에도 그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카카오 다음과 심지어 구글 유튜브 코리아도 문재인 시절에 넘어가서 편향적인 제재를 일삼고 있다. 이미 나도 피드에 노출이 안 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이미 나라가 장악됐단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계엄을 계기로 국민들의 반감을 이용해 결정타를 날리려고 총공세를 강행한 게 바로 내란 프레임을 씌운 탄핵이다. 장악한 기관들과 손발을 맞춰 단번에 탄핵을 처리해버린 후 내란 명분에 더해 부정선거까지 동원하여 자연스럽게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해서 나라를 장악한 후 공산당에 갖다 바치려는 게 그들의 계획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민심은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선 상황이라 명분이 약해진 매국 세력들이 조금 곤란해하고는 있지만 결국 모든 기관들이 장악되어 있는 지금 헌재에서 이번에 탄핵을 인용하고 언론을 통해 분노하는 국민들을 역으로 폭도로 몰고 갈 것이며 군, 검, 경을 동원해 전부 통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의 실제 경험과 상황을 말하자면 살아오면서 많은 지역과 직장을 옮겨 다녔었는데 직종이 뭐든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90%가 좌파였다. 현재 직장도 나를 제외한 모두가 좌파이다. 일단 똥86인 60년 대생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절대적이고 압도적 지지이다. 내가 이 세대에 속하다 보니 주변 친구부터 지인들, 직장 동료 모두가 전부 좌파이다. 정말 지역 상관없이 전부 그렇다. 90년 대생 전후로만 좌파가 아닌 경우가 꽤 있었다. 그렇다 보니 예전부터 내가 좌파랑 다른 의견이나 사실을 말하면 일배충 극우라며 배척당한 적도 있다. 지금은 말을 많이 아껴서 그나마 심하게 배척당하진 않아도 한 번씩 내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인식은 안 좋은 편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여기 이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봐라. 민주당을 비판했다고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했다. 이게 현실이다. 집회 인원은 압도적이라 해도 대부분의 직장엔 60년 대생부터 80년 대생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그 직장에서 앞으로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대랑 상관없이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좌파이다. 여성은 본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분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라와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는 수가 적다.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좌파를 지지한다. 그 성향은 이미 2차례의 대선과 총선의 결과에서 나타나 있다. 문재인 지지하는 이유가 잘생겨서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들이다. 마지막으로 똥86 세대부터 80년대생의 자녀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좌파였다. 내가 겪어온 바로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가 유일한 희망이었고 97년생부터는 부모의 영향인지 장악당한 언론과 교육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100% 좌파였다. 하지만 최근 대학가와 심지어 10대들 마저도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놀라웠고 기뻤다. 저들이 저 세대를 대부분이고 대표하는 목소리였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결론은 집회 상황과는 다르게 아직도 현실에서는 좌파들이 모든 관과 민간의 기업까지 대부분 장악한 상태로 출근하면 허구한 날 내란 세력들 빨리 다 죽였으면 좋겠다며 모여서 김어준과 JTBC, MBC 그리고 좌파 유튜브 보며 떠들고 있다. 이런 현실들을 반드시 인지하고 탄핵 심판 결론 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상황 속에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탄핵이 기각된다면 어차피 남은 임기 동안 식물정부의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야당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번 기회를 놓친 좌파들은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노리면서
국가를 마비시키고 조금씩 붕괴시킬 것이다. 결국은 탄핵을 막는다고 계엄 이전이랑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국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엄청 필요한 상황이다. 부정하고 타락한 나라의 모든 곳을 정화해야 멸망을 피할 수 있지만 당장 연명이라도 하려면 탄핵을 막은 다음 핵심 요직들만이라도 정화를 요구해야만 한다. 탄핵 기각만 하고 국민들이 빠진다면 어차피 2년 동안 좌파에 휘둘리는 식물정부로 나라가 쇠퇴할 것이다. 하지만 기각은 정말 매우 낮은 확률이고 이미 삼권과 언론, 군, 검, 경 등 모든 곳을 장악한 지금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굳이 눈치 보며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관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면 누구도 그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입법을 통해 소추하였고 사법을 통해 판결했다라는 확실한 명분이 성립되고 그걸 부정한다면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분노한 민심을 폭동이고 폭도라며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선전을 할 것이고 그 명분을 통해 군과 경찰들을 동원하여 전부 제압할 것이 너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들 이런 상황이 눈에 그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통탄스러워 이렇게 부족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언급하는 것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증명되지 않았는가? 비록 과격하게 행동하여 기물파손 등이 있었다지만 부당한 처사에 맞서 행동한 이들을 폭도로 몰고 구속 수감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됐을 때를 반드시 염두하고 이후에 어떻게 나라를 구할 것인지 생각해둬야 한다. 아무런 대비책 없이 당일 결과를 보고 무작정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저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걸려들어 나라를 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